입추입니다. 푹푹 찌는 폭염 속에 벌써 입추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아직 말복도 남아있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에 쓰러질 것 같지만 절기상 입추가 돌아왔습니다. 입추, 가을에 들어섬이지만 아직 가을은 아닌 것 같네요. 아무리 덥더라도 입추 무렵이 되면 화라산 같은 여름의 열기도 미세하게나마 줄어들어야 하는데 왠지 올해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직 더운 기운이 가시지 않았지만 밤이나 새벽엔 바람 끝이 선선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입추가 지난 뒤에도 늦더위가 있기도 하지만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가을 준비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오늘도 도내 모든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 속에 숨어있는 가을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생각하며 올 가을엔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온 가을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햇살 찬란한 가을 아침을 상상해보며 아이유 가을 아침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유 가을 아침 듣고 왔습니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71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성원입니다. 입추 24절기 중 13번째 절기이죠. 중복과 말복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는 14일이 더위의 마지막을 뜻하는 말복입니다. 24절기 가운데 대서와 처서 사이에 들어있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때이죠. 입추, 이날부터 입동 전까지를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을이라는 거죠. 절기상으로. 그런데 가을을 이야기하기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폭염에 열대야에 푹푹 찌는 것 같은 더위. 지금 가을이 왔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입추이니까 곧 가을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입추의 15일간, 입지 이후에 15일간을 5일씩 나눠서요. 처음 닷새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다음 닷새는 이슬이 진하게 내리고 세 번째 닷새는 쓰르라미가 온다고 했는데 이제 서서히 가을을 채비해야 할까요? 아직 덥긴 하지만 그래도 선선한 바람을 기대하며 올가을엔 세상 만사가 시원한 일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을이 오면 뭘 하고 싶으세요? 가을이 오면 뭔가 기대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문세 가을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가을이 오면 좋은 일만 일어나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가을 기분은 아니지만 입추를 맞아 먼저 가을 기분을 느껴보려고 오늘 가을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을 노래와 함께 무더위를 날리고 청량한 가을을 마음으로나마 느껴보셨으면 하네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어플리케이션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 의견 또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안내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시행일은 오는 17일부터입니다. 금연구역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주시 보건소 비만 탈출 프로그램 4기 모집 안내입니다.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비만 탈출 프로그램 4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3일 금요일까지이고요.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체지방률 여성 28%, 남성 20% 이상 전주 시민이고 30명 모집입니다.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목요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체지방 감량을 위한 영양교육과 고강도 전신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을 단체로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요. 전주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보건소 063-281-6335번에서 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제18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 진행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9월 28일 토요일에서 29일 일요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 열리는 제18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에서 행사장 안내, 프로그램 운영 지원, 행사장 환경정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오는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모두 배움터에서는 시즌2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 기관과 생활문화센터, 공유공간 등과 협력해서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4년 전주시 모두 배움터는 완산 효자 솔레 청소년센터, 평화동 마을신문, 우아 진북 생활문화센터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전주시 평생학습관 063-281-526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동물 등록제 활성화 등을 위해 8월 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의무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자진 신고 기간에는 면제합니다. 전주시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미등록 반려견이며 등록은 관내 41개 동물 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은 전주시청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동물정책과 동물정책팀 063-281-5380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후 3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캘리그라피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캘리그라피 과정 총 20명이고요. 수강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0일 월요일부터 8월 1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후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문의는 인후삼동 행정복지센터 063-279-716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2024년 전주 도서관 여행 운영을 위한 해설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5명이고요.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활동 내용은 도서관 여행 참가자 인솔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도서관 여행에 필요한 도서관 설명과 정보 전달, 도서관 정책 전반과 전주와 관련된 문화 등 설명, 그리고 안내, 기타 도서관 여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고요.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고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도서관, 책, 독서 문화에 관심이 많은 자여야 합니다. 2024 시민 독서학교 도서관 여행 해설사 과정 수료자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접수는 8월 8일 목요일부터 8월 14일 수요일까지고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메일 접수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도서관 본부 도서관 산업과 도서관 여행팀 063-230-184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는 2024 전주시 마을 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단체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단체 및 3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고요. 지원 내용은 콘텐츠 제작 지원, 제작비 지원은 단체별로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이고요. 심사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누리집을 참조하시거나 063-282-794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루잉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935 라디오 전주온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의미있고 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시 의회 최지은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소개했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천이동 덕진동 팔복동 출신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를 소개한 건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송천동에서 내 아이와 시어머니한테 얹혀 사는 오당탕탕 최지은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조금 소개가 많이 길어졌죠?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소개하신 지가 2년밖에 안 됐다는 것은 정치를 하신 지 2년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시의원 되신 지 2년이 막 지났잖아요.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삐 지냈죠. 사실 안 하던 의정활동이라는 걸 하면서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당탕탕이라는 게 저의 조금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우당탕탕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보고 배우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많은 자신감도 얻고 네,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네, 우당탕탕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무튼 처음이어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좀 알아가셨다 이런 의미시겠죠? 그런 의미도 있고요. 몰라서 우당탕탕이라는 것보다 제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도 많이 만들어 놓고 네, 그것도 많이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재밌기도 하고 네, 좀 활발하게 움직였다라는 표현으로 좀 우당탕탕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2년간 의정 활동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보람찼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정치인이 되니까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들도 많아서 근데 이제 그게 그 전 의원님들도 해드리고 싶었지만 좀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수건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처리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주민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거 한번 봐줘라고 얘기했을 때 가서 들어드리고 공감하고 그다음에 어느 절차를 거쳐서 해결했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함이란 정말 말할 수 없더라고요. 아마 그런 이유에서 중독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공부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전반기에는 복지환경위원회 활동하셨어요. 복지환경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말대로 우리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복지, 그다음에 환경 쪽이라고 하면 이제 환경 청소나 그다음에 이제 소각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곳인데요. 아동에서 그러니까 신생아부터 노인까지의 모든 시민들의 복지, 우리가 말하는 일반 복지에 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쪽에서는 우리 친근한 쓰레기 문제부터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 문제까지 그다음에 대기 환경 이런 부분까지 다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활동 중에서 이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제가 전주시가 소각장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렇죠. 소각장 입지 선정위원회에 좀 가서 저의 이제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 그다음에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쪽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게 탄소 중립이지 않습니까?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전주시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복지와 환경 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도 많이 하지만 또 이게 관점이 다 달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시민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원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저렇게 원하셔서 요거 이렇게 균형점을 맞추시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복지라는 게 정말 주체가 대상이 다 다양하거든요. 아동에 치중할 수도 없고 네. 노인에 치중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중장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 비장애, 그다음에 저희가 유공자분들도 있잖아요. 유공자들도 여러 파트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아우르려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내가 불편하지 않게 전주시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살아갔으면 하는 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소외되어 있거나 아니면 챙기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챙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의원 활동이 이 민원인들 만나고 그걸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입법 활동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 복지환경위원회 하시면서 만드셨던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전주시 조례 발의는 저희가 공동 발의 대표 발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표 발의는 제가 주체가 돼서 이제 발의하는 거고 공동은 다른 의원님과 같이 발의하는 건데요. 안 그래도 한번 봤어요. 제가 2년 동안 뭘 했나라고 했더니 대표 발의한 건 한 3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공동 발의한 건 60여 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발의한 거는 전주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련 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그다음에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조금 개정을 했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장기요양 처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였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가 복지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에 의한 좀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어 놨고요. 이제 저희가 더 두고 봐서 이제 필요한 부분 또 삽입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 조례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힘드시고 어렵지만 또 이게 유지되고 또 조례 본래 취지대로 이렇게 가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는 일단
이게 그분들한테 어느 대상한테 특혜가 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혜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 집행부, 그러니까 말하는 전주시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입법을 도와주시는 정책관들, 그다음에 저의 이제 의중 이런 세 개가 같이 논의가 돼야 되고요. 뭐 저희가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뭐 잠깐 사이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 법안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법이 그분들의 특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분한테 소외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를 설득하는 부분도 그렇죠.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같이 공동 발의하셔야 되는 의원님들도 저희가 또 설득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조금 어렵게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조례 작업들 같이 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예산 마련하는 것가 네,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한정된 예산에서 그또 조례가 또 예산이 반영 수반되는 그런 조례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처우 개선 조례도 이제 예산이 수반이 돼요. 근데 이제 선언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이분들을 교육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앞전에 말씀드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집행부 이거 필요해라고 얘기해야 되고 다른 의원님들께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어필하는 부분이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5월에 그 제 4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하셨잖아요. 그때 시 예산 전주시가 아니라 전주 시민이 먼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전주시의 어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뭐 시민들 중심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제가 이제 발언을 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고물가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이제 예산이나 그다음에 세수 부족들이 예상이 되는데 네네. 사실 이제 전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중점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사용할 곳이 있는데 그 중점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그 필수적으로 편성돼야 될 예산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고 그런 계획이 시장님 말씀처럼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그 예산의 흐름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자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본 예산 작업할 때도 사실은 복지 예산이나 실제로 시민들에게 들어가야 될 예산을 조금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왔을 때 매칭을 해야 되는 전주시 이제 매칭 사업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구조가 조금 변경이 되고 사업 방향이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참 많이 줄었어요. 지역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정말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지금 저희가 폐지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종부세의 대부분이 다 지방으로 이관이 되는 교부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재정이 많이 힘든 상황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저희가 뭐 심지어 도로 포토홀 공사하는 그 비용도 모자라고 가로등 전기료도 내기 힘든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대해서 저희가 조금 우려를 했고 그다음에 예산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기금을 이제 조금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를 하셨어요. 좀 건실하게 갔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하면 중점 사업들도 좀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가자라는 게 방향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뭐 돈이 재정이 풍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 한 번에 하면 좋은데 또 그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의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또 잘 견제하는 게 그 시의회 본연의 또 임무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2년 동안도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의원님들 모시면 그게 궁금해요.
정치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 정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아까도 말씀한 이전에는 성촌동에 사는 엄마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특별하게 정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계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당탕탕 그다음에 오지랖 넓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 저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런 세상은 제가 살았던 세상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환경적인 요인이나 기후적인 요인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처럼 산과 들에서 뛰어놀 수 있을까? 아니면 학업 걱정 안 하고 진로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저희 이제 지역구 원님께서 출마를 안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 그동안 아이 넷 키우면서 이런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제가 이거 건의도 해보고 했지만 저희 일반 시민으로서 부딪히는 벽은 되게 컸거든요. 근데 좋은 기회가 왔고 그걸 가족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저희 큰아이가 딱 20살이 되던 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자기들 때문에 계속 참고 살았으니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지지를 해줬고 그에 반해서 신랑한테 얘기했을 때 신랑이 너도 그랬겠구나. 그럼 활동을 한번 해봐라고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어머님한테 얹혀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네. 같이 살다 보니까 보통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잘 되는 게 좋지 며느리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건 또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도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또 적극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에 용기를 얻어서 이제 면접도 보고 이제 정치 활동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가족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데 반대였네요. 네, 되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다둥이 어머니로서 또 이 생활 정치 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개선하시는 게 정치가 우리 일상하고 밀접한 거잖아요. 네, 오히려 맞습니다. 정치를 더 잘하실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시의원을 이렇게 직접 또 정치라는 게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하는 거는 좀 다른데 시의원 활동에 있어서 의원님은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어서 그 활동을 하시나요? 제가 활동할 때는 일단 저게 중점적으로 두는 건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걸 1차적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걸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처럼 지역구가 있는 선출직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를 챙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구를 챙길 때 정말 필요한 건지 이게 누구한테만 가는 게 아닌지를 조금 생각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부당하다라고 하면 그분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지역 주민이 해달라는 거 해드리는 게 저한테는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제가 뭐 계속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나서 다른 의원님들이 와서 왜 이걸 이렇게 했는지라는 이제 반문을 갖게 되지 않도록 좀 합리적으로 좀 처리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당장 눈앞에보다는 조금 이게 장기적인 측면 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누가 봤어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라는 쪽이 이게 본인한테도 득이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도 득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분리수거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네, 작은 예를 들어보면,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몇 분의 요구로 해서 만들어서는 오히려 거기가 이제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폐쇄하고 철거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는 사실 예산은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또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신 게 이 주민분들하고 계속 만나야 하고 이렇게 소통하셔야 하잖아요. 아까도 소통에 굉장히 좀 주안점을 두셨는데 지역구 주민들하고의 소통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소통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찾아주시면 가서 소통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쉬운데 찾아주지 않으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뭐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 많이 광장화되어 있는 곳도 없고 그렇죠. 뭐 행사가 주기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저희를 홍보하기 위한 소통하기 위한 방법은 문자나 SNS 이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량으로 보내다 보면 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자제하게 되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저희가 SNS를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렇게 공동체 라디오에서 저희를 불러주시면 저희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좀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투표로 이렇게 선출된 게 아니라서 저는 이제 당연 이렇게 선출이 되다 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적어요. 그래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저와 소통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가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진동, 팔복동, 송천 2동 지역구인 최지은 의원님입니다. 언제든 이렇게 소통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렇게 너무 밤늦게 전화. 네, 맞습니다. 의원님도 항상 그러더라고요. 항상 열려 있는데 네. 너무 한밤중이거나 네. 뭐 이렇게 연락하시면 힘드시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행정이 움직이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 급한 사항은 저희가 뭐 당장 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해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네네. 네. 업무 시간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재난이나 뭐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서로가 저녁 있는 삶 이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한 2년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일반 시민으로서와 달리 전주시 의회 의원으로서 전주시의 어떤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뭐 이런 점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전주시가 특화되어 있는 게 뭔지 저는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산업이 크게 발전되거나 뭐 대기업이 유치돼서 경제가 활발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 그다음에 갖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조금 저희 전주시의 발전을 꿈꿔야 될 텐데 전주시에서는 지금 이제 관광이라는 부분과 농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광이 언제까지 계속 이루어질까라는 이제 문제 부분도 있어서 관광이라는 게 뭐 휘황찬란하고 이런 거 말고도 사실 요즘에는 휴양이라는 차원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네, 그런 방향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중점 사업을 두고 있는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자연적인 환경을 위한 부분도 조금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도 농촌이고 노인 세대가 많이 늘어나니 이분들을 위한 특구를 좀 만드는 부분도 특색 사업을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좀 이게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생각했던 것들이 한 10년에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네. 좀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좀 정책을 만드시고 또 조례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의원 활동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반기에는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셨지만 이게 2년 이렇게 중간에 되면 또 바꾸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특별하게 이 도시건설위원회를 선택하셨던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사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게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도 기존처럼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조건을 만들고 싶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에 가서 봤더니 사실 이제 전주시가 꿈꾸는 뭐 생태도시,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을 위한 부분이나 안전을 위한 부분들이 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좋은 안건을 내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없고, 그다음에 뭐 실례로 들어보면 통학로 확보를 하고 싶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서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위원회를 한번 옮겨봤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분야를 제가 하나만 판다고 하면 네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이 경험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위원회를 거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싶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장기적으로 이런 정치 활동도 오래 하시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가져보시면 네, 더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위원회 2년에 한 번씩 꼭 바꿔야 하나요?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은 육선 하시는 동안 한 위원회에서 계속 하셨다고. 왜냐하면 이제 전문성이라는 부분도 있어서요. 네. 이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거여서요. 네, 저는 많이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네요. 네, 그럼요.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시의 여러 가지 행정이 또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꼭 2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하는 줄 알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를 물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선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번만 하시고 그만두실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당연하죠. 네. 앞으로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그 최지은 의원 하면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합리적인 의원이야. 장기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역량 강화를 할 거고요. 그럼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 주민분들과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발전, 더 나아간 전라북도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네네. 덕진 팔복 송천 이동의 최지은 의원님입니다. 많이들 이름 기억해 주시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 도시건설위원회 네. 2년 앞으로 활동하셔야 하잖아요. 네. 의원님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이 부분만은 내가 좀 이번 그 임기 동안에는 꼭 한번 실현을 하겠다?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실현하겠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제일 문제인 게 안전. 저는 제일 문제인 게 걸어 다니는 사람의 안전을 제일 중요시 하거든요. 보행자의 안전. 네. 그러니까 보행자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어린이도 있을 수 있고 노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임산부들 그러니까 아동 휠체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전주시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는 아니다 보니 이면도로라고 표현하는 저희가 소로 같은 경우에는 보행로가 없거나 끊기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걷고 싶은 그러니까 걷기 좋은 그런 도시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이 걸으려면 차량도 조금 줄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교통체계 개편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전주시에서 지금 뭐 BRT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저는 이제 이면 도로나 안전, 통학로 그다음에 안전로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집행부하고도 얘기했는데 골목길을 지금 차도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조금 차도 블럭으로 해서 보도화하면 이게 메인이 차가 아닌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해서 조금 하반기에는 지금 이후부터는 일정 시범 구역이라도 조금 지정해서 그렇게 네.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 얘기하면 차, 도로 얘기하시는데 네. 의원님은 좀 다른 관점이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도시건설 간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차로 그다음에 도시계획 정비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정비 과정에서
네. 저희가 챙길 수 있는 소소한 부분을 챙기는 음.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시민분들께 말씀드린 게 도로 쌩쌩 다니는 것보다는 걷는 사람이 많아야 경제도 돌아간다, 그다음에 소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예, 네.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요즘 도시에 대한 생각들이 과거에는 자동차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보다는 뭐 BRT 사업도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 뭐 여러 가지 보행자를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뭐 저도 차를 몰고 다니지만 차를 몰고 다니는 게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할 것 같긴 해요. 차는 네. 네 발로 움직이니까 피곤하진 않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사람은 조금만 피곤해도 되게 피곤하고 내 직접적으로 신체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려면 사람이 돌아가는 것보다 차가 돌아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에게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차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조금 느끼는 부분은 그래도 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네네. 조금 이제 연료적인 측면이나 뭐 탄소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걷는 분이 편한 도시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렇게 좀 걷다 보면 이렇게 달리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서로 만나고 앉아서 네.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의원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덕진, 팔복, 송천 이동 지역구를 이시잖아요. 상당히 좀 넓습니다. 네, 많이 없습니다. 주민분들하고는 뭐 여러 가지 주민분들이 이렇게 아까 민원들 많이 얘기하셨다고 하잖아요. 어떤 민원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제기가 되나요? 뭐 요즘 민원들은 사실 개인적인 민원이 조금 많습니다. 아, 근데 그런가요? 그런 개인적인 민원을 배제하고 이제 송천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시설이나 그다음에 거점 시설들이 없다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조금 제일 많은 민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덕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북대하고 그다음에 주거하고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큰 민원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복동 같은 경우에는 산단이다 보니까 이제 공장하고 이제 주거 지역하고의 이제 조금의 마찰, 그다음 환경적인 부분이나 소음적인 부분 이런 민원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복동 같은 경우에는 산단이 조금 쇠퇴하다 보니까 네네. 많이 신경 써달라는 말씀들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송천동은 산단을 따라서 이제 왜냐면 이제 바로 예, 영향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나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민원이 좀 많은 편이고 저희가 또 천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천에 대한 수질이나 그다음에 운동시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좀 있고요. 네, 뭐 다양한 민원은 다양합니다. 만들면 뭐 만들수록 네. 같은 전주에 살고 있지만 실은 이 동마다 이렇게 환경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원하는데 또 저쪽에서는 또 다르게 또 원하시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마다 특색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또 문제들도 많이 제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과 또 반대하시는 부분이 다 있어요. 양립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거를 합의를 이루게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할 수 없다는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은 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여름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있잖아요. 하반기는 어떤 일정들이 의회 차원에서 어떤 일정들이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올 하반기 그다음에 저희 의회로 봤을 때는 이제 또 전반기 하반기 이제 저희가 4년이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의장님도 변동이 됐고 위원장님들도 많이 변동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도 소속해 있는 위원회들도 많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를 봤을 때는 일단 위원회 업무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제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구성원들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화합하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 익히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의회 전체적인 측면에선
글쎄요. 저희가 일정들이 뭐 매달 회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사항들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는 이제 컨벤션이나 이제 철거 부분 그다음에 그 체육 시설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소관인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뭐 도시 재정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천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네, 우리 중점 사업 중에 명품 하천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집행부와 저희와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 그걸 이제 조율해 나가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민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네,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고 싶고 언제나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덕진 팔복 송천 이동 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이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시민분들하고 함께 듣고 싶은 음악 한 곡만 추천해 주시죠. 제가 노래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갔더니 조항조의 고맙소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 조항조의 고맙소. 네, 그 말기가 너무 좋아서 네. 네, 그거 한번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직접 불러주실 수는 없을까요? 아, 제가 잘 몰라서 고맙고 고맙소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조항조의 고맙소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 덕진, 팔복, 송천, 이동 지역구입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과 지지 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